네, 오늘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 국민들의 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좀 높다, 그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이게 교사의 정책 기본권 보장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교사나 학부모 단체에서 9월 달부터 이제 서명도 받고 청원을 해서 아마 국회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법 개정 문제, 공직선거법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아마 한 네 개 법안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건 동의하지만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퇴근 시간 이후에 교사로서의 이제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학교에서의 이제 이 정치화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우려를 표시해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단체들이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해묵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도 2번이나 올라갔고요. 헌재 2번 판결에서도 약간 팽팽했어요. 8대5, 5대4 이렇게 해가지고 팽팽해서 대체로는 긍정적인 의견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면 국민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여러 가지 어쨌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피선거권, 선거권 이런 건데, 현재 교사들은 이제 투표하는 날 피선거권만 가지고 있고, 선거권만 가지고 있고, 피선거권, 즉, 내가 교사로서 교육감에 출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때문에 정직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 가입의 자유, 그 다음에 피선거권, 여러 가지 점에서 일반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교사의 정책 기본권의 문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노조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맥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이나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신장된 나라에서 교사가 자기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틀림없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가 이제 역사적이나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쟁점이 됐던 것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물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정교조 설립 때부터, 노조 설립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건 이제 정교조가 합법화가 되었는데, 정교조가 합법화되면서도 이제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데, 정교조의 이 교섭권에서 교육 정책 부분은 거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쨌든 개인적인 권익만 다루지, 교사가 사실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교섭 안건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교섭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이것이 크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2004년 민주노동당이 설립이 된 이후에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말하자면은 당원으로 가입한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당비를 낸 건지. 후원회원으로 아마 당비를 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서명한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더기 또 징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개별 자그마한 사건은 많아요.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발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가장 뚜렷한 사건은 이제 그 인원고 사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인가요? 인원고에서 그때 어떤 교사가 이제 그 일본 비판하는 반일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교사를 말하자면 정치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거기에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또 배후에서 우익단체가 들어오고 그 교사를 말하자면은 고발하고 했던 학생들 조직이 굉장히 그 강한 반페미 그 학생 조직이었죠. 이 학생 조직이 활동을 해서 그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게 인원고에서 교사가 반일 발언을 한 것이 이것이 정치적 발언인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칼럼도 쓴 적이 있었는데,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때 그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 학생이 지금 관악구의 구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들을 위한 야간 등 설치하는 예산을 완전히 다 깎은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오랫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누적이 되어 와서 교사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외와 정책 금치산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사가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아예 학교에서는 아예 이제 언급 자체를 기피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물론 둘째치고 아예 언급을 기피하면서 이 사회적인 의제를 교실에 끌어오지 않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학교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당연히 이거를 논의해야 될 꼭 무슨 사회 시간이나 윤리 시간이나 역사 시간만 아니라 국어 시간이나 뭐 수학 시간이라도 사실은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늘날 지금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이 주장을 강하게 제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사들의 이제 정책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학교 교육이 뭐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점이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건지, 뭐 기본권이니까 보장한다 이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저도 이제 퇴직한 교수입니다만 교수들은 정당 가입도 되고요. 뭐 강의 시간에 뭐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교수는 되고 왜 교사는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약간 궁색할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아직 어리고 충분히 생각이 형성이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런 그 정치적인 거를 여과 없이 이야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강력한 반론 중에 하나는, 자, 교사가 만약에 정당 가입을 하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아예, 예를 들면, 우파 교사, 좌파 교사가 서로 막 그냥 자기들의 막 그 정당의 정치 선전장처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비교육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반론인데, 이게 사실 옛날 정교조 탄압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독일에서 보이테스바 그 협약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정치적 활동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정당원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단 교육자로서 지켜야 될 금도가 있다. 그게 이제 뭐 강제 주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논쟁을 학교에 가져온다. 이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이테스바 협약의 3가지 원칙.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독일에서도 이제 이 나치 그 과거를 겪고 나서 독일에서 이제 70년, 60년대, 이제 70년대에 이제 3인당이 집권하면서 여전히 나치 세력이 독일에서도 청산이 안 되고 계속 그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도 있고 해서 이거를 타협을 한 거죠. 사실 타협하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요 선은 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인데 합의 내용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독일보다 어쩌면 더 첨예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교사들이 물론 아무리 교육적인 그 관점을 자기가 지킨다고 하더라도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욕한 그 국어교사도 그런 경우인데, 수업 시간 관계없이 이제 막 윤석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거 이제 고발 당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과 없이 어떤 특정 정치나 특정 정당을 막 욕을 하거나 막 옹호하거나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은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12.3 내란 이후에 서부폭동 같은 이 청년들의 극우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토론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정책적인 의제나 정책적인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선생님이 약간 자문도 해주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화 의사소통인데 이게 만약에 원천 차단 지금처럼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오고 유튜브 지금처럼 일방적 주장이나 말도 안 되는 게 여과 없이 이게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실에서 이 정책적인 정치하고 정책은 연결되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정책적 이슈를 학교 내에서 계속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의 기회가 열려야만 어른이 돼서 성숙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이런 선동이나 과도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12.3 이후에 우리가 봤던 우리 지금 꼭 청년들 문제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항상 우리가 주입식 교육만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를 정치적인 문외화로 만들어버리면 아이들도 결국은 그렇게 될 위험성이 크다.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책 기본권 보장은 전제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없이 교사가 학교의 수업에 교과서에 있는 그것만 그냥 딸딸딸딸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하고 의견 자체를 두려워하고 의견을 내는 걸 두려워하고 또 이게 불신이 굉장히 커지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또 선생님을 집에 가서 또 뭐 부모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피차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책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시민교육의 전제 조건이다. 이거 없이 시민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네. 어떤 방향으로 정책 기본권 논의나 이 보장이 이루어야 될지, 뭐 교사의 역할이나 예.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교사의 정책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그런 모임의 한 멤버로 이제 이 톡방에서 계속 진행된 논의를 보고 있고요. 아마 몇몇 그 대표분들이 국회 쪽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막판에 걸리는 것이 이제 정당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당 가입을 교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에서 어떤 정당 가입을 교사들만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공무원의 이제 결국은
그 정치 참여 문제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나 혹은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에게 만약에 정책 중립을 요구하는 원칙을 만약에 어겨서 이 사람들에게 정당을 허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게 이제 정책 중립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옛날에 정책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여과 없는 압박으로부터 방어할 권리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아예 표현을 못할 그걸로 해서 의무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옛날에는 워낙 이게 강압적으로 권력이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 뭐 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강요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정책 중립성인데, 지금은 정책 중립성이 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정책 문외화로 만드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은 공무원 혹은 교사의 정책 중립성의 문제하고 이게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그게 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 가입은 저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학교에서의 그 정당 활동은 금지, 어느 정도는 차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이테스파 협약 같은 걸, 한국식 보이테스파 협약을 사회적 협약으로 해서 그 금도를 넘은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뭐라고 할까, 제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가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정도의 그 견제와 혹은 뭐 필요하면 징계도 필요할 텐데,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는 정당 활동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대충 알아요. 저 선생님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는데도 그걸 모른 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교사는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난 이 정도, 요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할게.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개 이제 법을 이제 손을 봐야 되죠. 이게 이제 수반되는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 기회에 아예 우리 사회의 공무원의 어쨌든 정치활동 문제하고 포함해서 어느 정도는 좀 논의를 해서 교사들의 이제 표현의 자유, 정책 표현의 자유 문제, 그 다음에 정당활동 가입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피선거권 문제, 교사가 이제 교육감이나 이런 걸 출마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건 풀어야 된다고 봐요. 단 학교 내에서의 과도한 정치 행위나 정당 활동 행위는 어느 정도는 좀 자제하고, 한국식 보이테스파 협약 같은 경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념,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는 다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거는 그건 더 기만적이다. 어느 정도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우파, 좌파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추도록 해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무조건 피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들이 그 정책 기본 인권이 없으니까 학교에 뭐 사회 이슈가 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도 언급하길 꺼려하고 아예 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버리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 학생들은 다 유튜브나 모르고 모든 정보를 다 얻거든요. 더 잘 알아요, 애들이. 근데 왜곡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죠. 언급하기 꺼려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테스파 협약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논쟁 붙이고 논쟁할 수 있게 하고, 그게 교육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학교 교육이 좀 정상화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교사들도 뭐 기피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조금 다르겠죠. 애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이걸 무조건 그냥 막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입을 다물어도 애들에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고, 특히 올해처럼 12상 계엄을 거친 다음에는 3월달에 개학했을 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개학하면 애들도 막 질문 많이 할 텐데 이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생각하고 국민들의 여론에서 저는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결국은 왜냐하면 모든 개혁적인 거는 처음엔 다 여론이 부정적인 경우가 나오고 압도적인 여론이 나온 경우가 없어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우리 사회가 바뀌지. 언제 이렇게 여론 탓을 하면서 뒤로 빠질 겁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